네,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코로나 블루의 직업병 버전, 발제 블루에 시달리면서 만든 새로운 코너입니다. 이름하여 뉴 노멀 라이프인데요. 코로나로 인해 달라진 일상 중에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한 번쯤 생각해볼 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자, 코로나 시대를 대표하는 신조어죠. 언택트, 말 그대로 닿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악수 대신에 주먹 인사를 하는 정치인들이나 집으로 출근을 하는 직장인들, 그리고 온라인 수업까지. 자, 하지만 언택트의 상징은 바로 이것, 배달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강화되면서 배달이 좀 늘어났나요? 어떤가요? 배달은 많이 늘어난 편이기는 하죠. 요즘은 좀 배달 몰리는 게 좀 무섭기도 해요. 좀 좋기도 하지만 못 가니까. 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배달 주문이 확 늘었습니다. 배달원들의 고충도 고충인데 무엇보다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하루를 좀 돌이켜봤는데요. 자, 점심시간에 시킨 이 도시락, 종이 가방에 비닐봉지, 그리고 음식물이 담겨있는 이 플라스틱 용기, 종이 가방과 플라스틱 용기까지 이 분리수거거리가 한가득입니다. 자, 그리고 이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텀블러를 두고 간 탓에 커피를 일회용 잔에 받았고요. 또 중간중간 쓰는 물티슈, 매일 버리는 마스크, 솔직히 집에 가면 아직 뜯지 않은 택배 상자도 두어 개가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일회용품이 편리하지만 과연 그 많은 쓰레기들은 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지금 하루에 5톤 차로 6차 정도 나오거든요. 지금 코로나 사태 전에는 그래도 한 두세 차면 됐는데 지금 그래도 2배 이상 지금 늘었어요. 네, 배달과 함께 찾아온 쓰레기 대란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온라인 음식 배달 거래액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누적 8조 6,574억 원을 기록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3.6%나 늘었습니다. 쓰레기 양도 비례해서 늘었겠죠. 올해 상반기 비닐 발생량은 전년 동기 대비 11.1%, 플라스틱은 15.16% 증가했습니다. 경기 침체로 단가가 떨어지면서 폐기물 업체가 쓰레기를 수거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생산 단계에서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 구조로의 전환이 촉진돼야 되고, 재활용품은 가정에서 매일매일 배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적으로 수거해서 선별하는 체계가 구축되는 게 필요하거든요. 또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 언젠간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바다로 올라간 폐기물이 해양 생물을 공격하고 이 수산물을 먹는 사람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이런 기사 많이 보셨죠?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제대로 배출하는 시민의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도 반성하고요. 자, 유통업계에서도 친환경 포장재를 쓰는 기업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한 대형마트는 오는 추석 선물 세트에 플라스틱과 스티로폼을 빼고 100% 종이만 사용을 한다고 하고요. 비닐 대신 종이로 합성 젤 대신에 물로 만든 아이스팩을 사용하는 홈쇼핑 업체도 등장했습니다.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이번 추석 선물을 고르실 때 이런 친환경 포장 제품을 기준으로 삼아보는 건 어떨까요? 자, 지금부터 국내 코로나 현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 106명이고 해외 유입을 뺀 국내 지역 감염은 91명, 사흘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전체적인 숫자는 조금씩 줄고 있지만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고령 환자의 비율은 늘고 있습니다. 최근 확진자 중 60대 이상 어르신 비율이 꾸준히 40% 내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연령이 높을수록 치료 과정에서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도 늘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27분이 사망하셨고 그 전주에 비해 2배 이상입니다. 네, 서울에선 하루 새 32명이 늘었습니다. 또다시 교회발 집단 감염이 나왔습니다. 송파구에 위치한 우리 교회에서 6명이 추가돼 관련 확진자만 10명인데요. 이 교회는 대면 예배 금지 조치 이후인 지난달 30일과 이번 달 6일 두 차례에 걸쳐서 대면 예배를 열었고, 현재 교인과 가족을 포함해 확진자와 관련이 있는 유치원, 아동센터 등의 인원 등 모두 88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 서울 서대문구의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환자와 보호자 3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누적 확진자 수 32명이 됐습니다.
병원 내 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가 새로 나왔는데요. 정부는 오는 21일부터 병원에 새로 입원하는 환자의 코로나 취합 진단 검사에 대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모든 입원 환자에게 코로나 검사를 독려하는 취지입니다. 또 수도권 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표본 검사를 실시해서 혹시 모를 감염원을 조기에 발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정부는 백신 확보에도 나섰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백신은 가장 중요한 전략물자라면서 국제기구와의 협상을 통해 우리나라 인구의 60% 수준인 약 3천만 명 분량의 백신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구매 계약을 위한 비용 1,723억 원을 질병관리청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국민 모두에게 접종할 수 있는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고 싶지만 아직은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은 물론 개발 성공 여부도 불확실해 무작정 투자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자, 어제부로 수도권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됐지만 유초 중고등학교는 여전히 고3을 빼고 3주째 온라인 수업만 진행 중입니다. 수업 결손과 돌봄 문제가 불거지면서 교육부가 등교 재개 검토에 착수했는데요. 지침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3분의 1 등교, 고등학교는 3분의 2 등교가 가능합니다. 이제 2단계가 됐으니까 이 시기, 추석 전이냐, 후냐가 문제였죠. 자, 오늘 교육부 발표가 나왔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21일부터 2단계 권고 지침대로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는 3분의 1씩, 고등학교는 3분의 2씩 등교 수업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추석 특별 방역 기간인 10월 11일까지는 교내의 밀집도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절대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중대본이 이미 발표한 대로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는 추석 특별 방역 기간입니다. 추석 연휴에는 이동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 주시기를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